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욱입니다. 저는 지금 임진강역에 있는 한 급속 충전소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EQS를 좀 시승하면서 전력을 좀 충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좀 왔는데요.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도까지 얼마나 이 제대로 된 전비를 가지고 있는 차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EQS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478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이 전비 측정 과정이 조금 엄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유럽과는 이 주행거리에 있어서 좀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완전 충전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한 500k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도 아마 주행거리를 측정하면서 한 470 이상은 최소한 주행을 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충전을 100% 완료를 하고 이제 강원도 속초까지 주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좀 소비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주행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급속 충전 중이고요. 지금 이곳에는 100kW급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EQS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kW까지의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 그 전력 충전량보다는 한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량이 한 66%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이 차량에는 1시간을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충전 중인 차량 내부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배터리 잔량 말씀드렸던 것처럼 66% 가리키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이 지금 40kW 정도까지 지금 현재 66%에서 주행하는 거리는 423km.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충전 시간, 남은 충전 시간이 55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 107kW까지 상당히 좀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역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최대 그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EQS가 허용하는 이 최대 급속 충전량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 제원표상의 충전 시간보다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최대 충전량을 100%로 해놨습니다. 좀 장거리 시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충전량을 상당히 좀 높여놨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한 80% 수준으로 맞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바로 EQS의 요 화면상에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 설정량을 한 80% 정도로 맞춰 놓는 게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또 배터리에 걸리는 부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명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전 전력은 이제 유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배터리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한 소프트웨어가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41kW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kW의 급속 충전기에 접속을 하더라도 배터리의 충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력량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A few moments later. 네, 일단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급속 충전이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충전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지금 배터리 충전 100% 완료가 됐고요. 주행 가능 거리가 634km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를 완충을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지까지, 속초까지의 주행 거리는 249km, 시간은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네요. 저녁은 조금 거르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일정입니다. 그리고 완충했을 때 계기판 상에는 634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78km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초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리는 대략 한 450km 정도 되거든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주행 모드는 일단 에코 모드로 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에코 모드로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전력 소모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 공조장치의 효율성, 공조장치 세팅도 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반응도 스포츠 모드 때보다는 조금 더 둔감해지게 됩니다. 모터 출력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배터리 효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주행이 되겠고, 전비 테스트다 보니까 에코 모드를 통해서 주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각 제조사들마다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메르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들보다도 이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더해져 있는데요. 특히 이 주행거리에 맞춰서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저 운전자에게 이 MBX 시스템이 알려주게 되겠고요. 충전소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배터리의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히팅 기능을 통해서 배터리 충전 효율을 더욱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내비게이션 정보에 따라서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아니면 급커브 상황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감속을 해서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요. 운전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차량이 설정에 맞춰서 주행을 하면은 원활하게 주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숙소에 있는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했습니다. 파주에서 속초에 있는 지금 숙소까지 25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63%가 남았고요. 434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파주에서는 완전히 100%까지 충전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한 37% 정도를 소모를 했고요. 주행거리가 250km였는데 지금 남은 주행거리가 434km로 처음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도로 상황이라든지 차량의 전력 상황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한 600km 정도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계기판에요. 이 배터리 용량을 봤을 때는 한 170km 정도를 이제 소모한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적은 전력을 가지고 지금 이곳 속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돌아갈 때 얼마나 더 전력을 소모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다시 출발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목적지는 서울역 근처고요. 반납지까지 거리는 205km입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보다 조금 주행거리가 좀 낮게 나오긴 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요. 429km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행을 하면서 어떻게 좀 바뀔지 확인해 보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가는 거리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차량의 여러 가지 에코 기능이라든지 인테리어 몇 가지 기능들을 제한하면서 주행 거리를 더 늘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또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되고요.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도 꺼지게 됩니다. 네, 이제 속초에서 서울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고요. 배터리 잔량은 58%가 남아 있고 주행 가능거리는 403km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인 서울역까지는 지금 주행 거리가 한 182km 남았으니까요. 배터리 용량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터리를 적게 소모하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좀 EQS를 좀 장거리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로서의 EQS 뿐만 아니라 메르스 벤츠의 세단으로서의 EQS가 얼마나 좀 편안한 세단이고 또 고급스러운 세단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을 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키네틱 시트 기능도 있는데요. 이 키네틱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세를 계속 바꿔주게 됩니다. 이 설정상에서 네, 컴포트 메뉴로 가보면요. 컴포트 메뉴에서 지금 이 키네틱 시트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시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때로는 밑에가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등받이가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운전자의 자세를 계속 바꿔주거든요. 제가 사실 허리가 조금 사실 지금 불편한 상태인데 그래서 좀 몸을 좀 뒤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키네틱 시트를 켜고 이렇게 긴 거리를 주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피로가 좀 덜 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거기다 또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종류가 많죠. 릴렉싱 총 6가지의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피로를 좀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도 있는데요. 차량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게 바꿔주고 음악적인 청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촉각적인 부분 아니면 공기 순환을 차량이 알아서 좀 조절을 한다든지 방향제 같은 거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환기시켜주는 운전자의 좀 주의력을 환기시켜주는 기능들도 또 활용하다 보니까 야간에 운전할 때 좀 피로감이 좀 확실히 좀 덜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들어온 모든 차량은 단위 트림입니다. AMG 패키지가 적용된 단위 트림이다 보니까 시트가 조금 단단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딱딱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전혀 뭐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뒤쪽 후륜에 장착된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주행도 굉장히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차량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QS 같은 경우에는 뭐 S클래스나 E클래스 세단에서 보아왔던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 편안한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그 경쟁사의 그 전기차들이 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다면 확실히 EQS는 주행의 편안함, 좀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장거리를 주행하다 보니까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로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능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주행 상황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경로, 뭐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지 이런 것들 좀 계산을 해서 정말 운전자 몰래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면서 배터리 효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설정창에서 EQ 모드에서 주행 가는 거리 부분을 보면은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에코 주행 기능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모니터의 전원을 끈다든가 아니면 시트 컴포트 기능, 뭐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키네틱 시트 같은 기능들을 제한을 하고 또 온도 조절 기능도 제한을 하면서 주행 거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고 이 화면을 한번 클릭하는 경우에 모든 이러한 기능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드디어 목적지인 서울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파주에서 속초, 그리고 속초에서 이곳 서울역까지 450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잔량 일단 보시면요, 32%가 남았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100% 완충인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때의 주행 가는 거리가 한 640km 정도가 표시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남은 거리가 240km입니다. 실제 지금 파주에서 속초, 속초에서 서울까지의 총 주행 거리가 한 450k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봐도 지금 배터리상으로는 한 400km를 주행하고 32%가 남은 건데요. 실제 주행한 거리는 450km.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량보다 50km를 더 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제 속초까지 이동이 거의 한 420km 가까이가 고속주행이었습니다. 거의 100km로 크루징을 맞춰놓고 주행한 상태였고요. 에어컨이나 모니터 같은 것도 다 켜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행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회상제동의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계기판상에 표시되는 이 주행 가는 거리가 20km 가까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배터리 회생제동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전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배터리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배터리 효율성도 일반적으로 제원표상의 주행 가는 거리는 478km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이 수치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450km를 주행했는데 앞으로 240km를 더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자주 사용하는 이 시내주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km까지도 주행할 수 있다는 좀 결론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꼼꼼히 수학적인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파주에서 속초까지, 속초에서 서울까지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2%라는 배터리 잔량이 남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전기차를 타면서 정말 마음 편히 장거리 주행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전기차 시승하면서 항상 이 주행거리 때문에 게이지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정말 게이지 보지 않고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